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그럼 오늘 최대 공략수 최소 공략수 쌤 먼저 펴볼까요? 쌤. 196가지가 오늘 숙제로 나갔었고요. 어땠어요? 많이 어려워요? 어렵죠. 제일 어려운 단원이 1, 2단원이에요, 사실. 그래서 잘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 되게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너무 안 되면 사실 그냥 살짝 넘어가도 괜찮은데 일단은 계속 숙제로도 나가고 테스트는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유형 하나라도 알아가면 성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다는 못 가져가도 어차피 계속 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 유형 한 문제라도 알아가겠다. 그러면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그렇게 유형이 많지가 않아요. 중1 과정이기도 하고 1, 2단원에서 낼 게 별로 없어. 그래서 1, 2단원에서 뭐 나왔죠?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계속 낼 거야. 그거 조금만 잡잖아요. 나머지는 계속 풀려. 쭉쭉 풀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짜고 약수에 대해서 짜는 것도 계속 나올 거야. 그리고 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 나오고 나머지가 뭐 나오고 이 유형이 몇 개 안 돼요. 6개, 7개밖에 안 돼. 그러면 계속 반복하다가 한 6번, 7번 수업하고 시험 보면은 하나씩만 잡아가도 마스터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듣고 있니? 느끼는 게 뭐냐면 한두 문제가 어려워. 손도 못 대겠네? 이게 공포심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게 엄청 많다고 느껴지는 거야. 생각보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만 잡아간다고 생각해. 1학년은 그렇게 하면 충분하고요. 그 이후보다는 되게 쉬워. 그냥 논리적으로 쭉쭉 풀면은 외울 것도 없이 유형 외울 것도 없이 그냥 풀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월하니까 최대한 그냥 하나씩만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궁금한 거 질문. 스트레스 받는다 손. 괜찮아. 잘하고 있어. 보니까 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197번 있잖아요. 대표 문제. 또 이거 이어서 풀어야죠. 혹시 풀었나? 안 풀었죠? 그래서 나눠 떨어지는 수 더하기 여기부터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나머지가 똑같아. 나머지를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잘 돼요? 풀릴 것 같아?
틀려도 괜찮아요. 73. 73. 다른다. 다른다. 괜찮아. 불러봐. 못 풀었어? 유지. 푼 거. 맞을 수도 있어. 틀려도 괜찮아. 커가지고. 좀 큰 거. 맞아. 몇이야? 99? 더 큰데? 123. 맞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운데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3보다 큰 어떤 자연수. 자, 잠깐 네모라고 해볼게요. 얘를. 자, 모르는 걸 일단 네모라고 써놓으면 되게 괜찮아요. 얘를 5, 6, 8로 나누면 모두 나머지가 3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꿔서 천수에서 3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5, 6, 8로 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5, 6, 8에 5가 돼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배수가 되는 거죠. 배수. 지금 모두 만족시켜주는 거 공배수 얘기하는 거예요. 공배수. 맞죠? 공배수. 자, 그러면 공배수 중에서도 뭐래요? 가장 작은 놈 찾으래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일단 네모 빼기 3 얘는 냅두고요. 5, 6, 8의 최소 공배수 구합시다. 자, 5, 6, 8 최소 공배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두 개만, 세 개 모두가 나눠 떨어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2로 해서 2, 3, 6, 2, 4, 8 하고 나눠 이제 없죠? 다 곱해야지. 맞죠? 다 곱해.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2, 5, 10, 12. 120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이 네모 빼기 3이 120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모 빼기 3이 120이면 가장 작은 공배수가 되죠. 그러면은 네모 빼기 3이 얘네들을 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네모는 나머지가 3으로 모두 남겠죠. 거꾸로 생각해서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3 이게 넘어가면 네모는 123 되는 건 보이세요? 적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나머지가 모두 같을 때 나머지 일단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수배수 개념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보세요. 다음에 다 되셨으면 201번 더 풀어보세요. 몇 번이요? 201번 대표 문제 푸시면 돼요. 또 구해야 되는 걸 네모로 또 나누세요. 많이 어렵죠. 야, 자신감을 가져. 틀려도 괜찮아요. 몇 번? 3번. 3번. 녀석이 한 줄.
3번 맞아요? 답은 3번 맞아요. 자, 그래서 두 분수 중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수 중에서 그럼 자연수가 되는 수라고 하면 얘를 네모로 놔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 A라고 그냥 놔볼까요? A라고 숫자로 나와요. 그러면 12분의 1이랑 A를 곱해도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요. 18분의 1과 A를 곱해도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A는 뭐가 돼요? 12와 18의 공배수죠. 그래야지 12랑 A로 해서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네, 18로도 나눠 떨어지겠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놈 찾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빨리 해보면 12, 18에서 6으로 하면 되겠죠? 6, 2, 12, 6, 3, 18 세 개 다 곱하면 12에다가 3 곱하면 36인가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잘하네. 자, 다음 넘기시고요. 205번 풀어보세요. 205번 응용 문제. 노트에다 푸시고 있나요 혹시? 노트에다 푸셔야 돼요? 책에다 푸는 거 아니죠? 자, 몇 명이죠? 몇 명. 그쵸? 결국에는 얘 뭐 구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뭐 알겠어. 이게 초딩문제잖아요, 사실. 그쵸? 최대 공약수인 건 알겠는데, 그럼 각각의 의미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얘는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나눌 거예요. 그럼 126, 36, 24 해서 최대 공약수 구할 거잖아요. 소인수분해해서 해도 돼요. 알겠죠? 소인수분해 돼 있으면 편한데 선생님이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얘는 6으로 하면 될까요? 6, 2, 12, 6, 1은 6, 6, 6, 31, 6, 8에 6, 4, 24.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니까 셋 다 모두 만족시키는 거 이제 없죠? 맞죠? 그래서 6이 최대 공약수가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6이 누가 되는 거야? 6이 나누어주는 사람수가 되는 거죠. 사람수. 자, 그러면 21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을 나눠주는 장미의 기수. 이해돼요? 왜냐면 장미 전체를 6으로 6명으로 나눴잖아요. 그게 21개씩 준다는 얘기야, 한 사람당. 그럼 마찬가지로 튤립은 6개씩, 백합은 4개씩 나눠준다는 뜻이죠. 이것까지 좀 이해를 하세요. 응용 문제를 더 푸시려면. 아시겠죠? 잘했어요. 네, 다음은 6명 맞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09번 풀어볼까요? 대표 문제 더 풀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야 돼요.
나와요? 뭐 구하면 돼요? 공약수예요? 공배수예요? 둘 다요?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 자, 연서 나오니? 하는 중? 자, 그래서 얘는 배수의 개념인지 약수의 개념인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주어진 숫자가 기준이에요. 주어진 숫자를 이어붙여요? 아니면 쪼개요? 이어붙이고 있는 거죠. 우리 방금 장미, 튤립 얘네들은 주어진 숫자를 쪼갰죠. 나누기로 들어가서 126을 뭐 6 이렇게 나눠주죠. 24, 24, 21 이렇게 나눠주죠. 그래서 그때는 약수의 개념이고요. 얘는 봤을 때 다음 출발하는 건 얘가 8분 뒤, 그 다음에 얘는 또 16분 뒤, 16분 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어붙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 배수를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큰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공약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씩 이상한 게 있어. 그래서 주어진 숫자를 쪼개면 얘는 약수, 이어붙이면 배수. 그럼 얘는 배수의 개념이죠. 맞죠? 자, 그러면 세대야 8분, 16분, 20분씩 출발하는데요. 동시에 출발한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려면 오전 6시에다가 최소 공배수 한번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8, 16, 20 해서 4로 되나요? 자, 맨 처음에 무조건 3개로 모두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로 하셔야 돼요. 이거 가끔씩 헷갈리거든요. 4, 2, 8, 4, 4, 16, 4, 5, 20 그리고 2로 되죠. 2로 2개만 되네. 됐죠? 그래서 니은자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는 8, 10이 되겠네요. 80분이 최소 공배수. 자, 그러면 오전 6시에서 80분이 흘렀어. 그러면 1시간 20분이 흐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7시 20분 후에 다시 처음으로 출발하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했어요. 자, 213도 풀어보세요. 213번. 슬슬 어려우실 거예요. 네? 왜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거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럼 얘 마무리 언제 해야 돼? 방학 언제? 토요일마다 나올래? 주문하는 거. 방학이면 시작 한목 일찍. 한목 일찍. 모르겠으면 소인수분의 이거 저한테 해보세요. 빨리 해봐. 나왔어 벌써? 네. 한번 해요. 이 n 값이 2?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해보셔요. 다시 해봐. n과 40의 최대 공약수가 8이다. n을 만들어 보세요. 일단 그럼 최대 공약수인 8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n이 8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죠. 40도 40도 8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됐겠죠, 그죠? 근데 최대 공약수 8 말고 다른 게 바뀌면 안 되도록 n에다가 뭔가를 더 곱해야 되는 것이. 모르겠어요? 답이 나왔어. 그럼 뭐 나와요? 56이요. 56이요? 그래요? 맞나? 참 n은 써놓고요. n을 만들어. 일단 n은 무조건 8에 배수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가 8이니까 n은 무조건 8에. 재볼까? 여기서 나올 것 같니? 그렇다면 나올 것 같아. 30초만 더 줘. 나왔어? 뭐 나와요? 56. 재볼게요. 자, 50보다 큰 자연수 n과 그 다음에 40의 최대 공약수가 8이네요. 자, 그럼 40 먼저 수인수분해하면요. 얘 8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n을 짤 때 무조건 8이 있어야 돼. 8에 배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n과 얘를 최대 공약수 짤 때 공통인 것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8 최대라고. 그쵸? 8은 무조건 n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n은 5의 배수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40이나 다른 걸로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5랑 겹치는 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2, 3, 7, 9 이런 건 넣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넣어봐요. 만약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50보다 작아요. 안 되죠. 그쵸? 50번 작으니까 안 돼요. 3 넣으면 안 되죠. 4 넣어도 4, 8, 30이 안 되고요. 5 넣으면 안 되죠. 5 넣으면 안 돼요. 6 넣어도 돼요. 6, 8에 48 아직 안 되죠. 7 넣어볼까요? 7, 8에 56 되네요. 그러면 50보다 크고 만약에 얘가 8, 9, 10 더 큰 걸 넣으면 더 커지니까 가장 작은 수 n을 찾으려면 여기서 스톱해야 되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위수분 해놓고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미 넣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답은 56입니다. 정리해보고요. 정리가 다 됐으면 다음 거 216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잘 안되면 수인수분해 다 해보세요. 뭔가 잘 모르겠다. 수인수분해 먼저 해놓고 일단 A와 B는 9를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나왔으니까 이거 나왔어요? 느끼는 거 같아요. 몇 번 나왔어요? 3번 한 번만 다시 풀어봐. 다시 한번 풀어봐. 최소 공배
공배수를 짤 때 54가 나오도록 A와 B의 숫자를 나눠주세요. 최소 공배수 순위수분 해봤어? 이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죠. A와 B한테. 왔어? 몇 번이야? 몇 번? 진정이 나올 것 같아? 오늘 4번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가 맞는지. 자, 일단 두 자리 자연수 A, B여야 돼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54야. 수리수분 해볼까요? 6, 9, 54. 6, 9, 54니까 2가 하나, 3이 3개죠. 얘가 최소 공배수다. 자, 그러면 일단 A, B를 짤 거야. 그럼 A는 써놓고요. B는 이렇게 써놔. 자, 그럼 둘 다 최대 공약수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요. 맞죠? 최대 공약수 9 들고 있고 얘도 9 들고 있어야 돼. 맞아요? 이거 모르겠어? 왜냐면 일단 아무것도 없이 생각하면 공통인 거를 다 가져오는 게 최대 공약수 짜는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일단 둘 수가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A와 B한테 어떤 수를 더 나눠줄 건데요. 일단 최소 공배수를 보면 일단은 9 겹치는 거를 가져와서 3의 제곱 만들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2가 남잖아요. 잠깐만요. 6, 9, 54. 2 하나밖에 없는 거 맞죠? 3의 세제곱이죠? 미안해요. 잘못 썼네. 다시 써보면 자, L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최대 공약수에서 3의 제곱을 가져왔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3개네. 그러면 A와 B 중에서 3의 제곱은 둘 중에 한 명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3의 세제곱을. 다시 자, 수인수분 해서 가져올게요. 일단 3의 제곱 들고 있고요. B도 3의 제곱 일단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최소 공배수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3의 세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3의 세제곱이 됐겠죠. 맞아요? 그럼 그걸 누구 줄 거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3을 A가 하나 더 들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B는 더 이상 3 못 들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2가 하나 남잖아요. 2는 누가 갖고 있었겠어요? A나 B 둘 중 한 명만 갖고 있었겠지. 맞죠? 그러면 그거 2를 B한테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짜면 얘 두 개 최소 공배수 짜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얘가 3의 세제곱 되니까 3의 세제곱 여기서 가져오고 2는 얘한테 가져와서 최소 공배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의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얘가 안 맞죠. 왜냐면 A가 더 커야 돼. A가 더 작아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짜볼게요. 자, 그럼 3을 B한테 줍시다. 그럼 3의 세제곱 되죠? 그럼 3의 세제곱 얘한테 가져왔을 거고요. 얘는 더 이상 3 못 갖고요. 그러면 얘한테 혹시 2도 줘버릴까요? 상관없죠? 맞아요? B가 더 크니까. 자, 근데 계산하면 9잖아요. 근데 뭐래요? 9자리 자연수여야 된대요. 그럼 얘도 문제의 조건에 안 맞아. 다른 경우 해봅시다. 자, 그럼 B한테 3을 주고요. A한테는 2를 주면 최소 공배수 이렇게 나오죠. 이해돼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9, 28, 그 다음에는 9, 3, 27. 둘 다 두 자리 자연수고요. B가 더 크죠. 그러면 얘가 동청이에요.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그러면 45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1번. 1번이네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게 시험에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최대 공배수 무조건 가져온 다음에 이것저것 나눠주고 해보는 거야. 어려워. 근데
근데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좀 익숙해지거든요. 10분 쉬었다가 10분 좀 나가고 이제 또 국회 시간이랑 백신 테스트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쉬세요. 선생님 저 이번 주 목요일에 아마 수업 못 합시다. 목요일인가? 목요일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거 계속 녹화할 거거든. 그래서 일단 숙제랑 교정을 최대한 해와. 그리고 유튜브를 들어가 시청을 하세요. 링크 보내줄게. 그 다음에 컴퓨터에 노트북은 컴퓨터로 보고 대충 보면은 이런 수업을 해봐요. 수업을 진행하는 거 듣고 나서 토요일날 들어가 3시간. 그러면은 그때 질문 같이 올려 혼자 개인 배우자고 하잖아. 그거를 같이 하고 빨리 들어가. 이번 주 목요일날 못 되는 거지. 네. 근데 주말 테스트 못 보면 벌점 들어가. 1월 2일. 알겠어 일단.
무슨 있어요? 아, 그래서 찾아야 해. 너무 많은데 이름이? 그래서 어떻게 찾아? 나 신나 꼴냥 지어. 이름을 일단 모르잖아. 아니 내가 생각한 이름이랑 다른데? 너 모를 거라 생각해. 김 모르는 거 같아. 팀. 아니 아까 이름 때문에 아니었어. 뭐 김준필? 아니 김준서? 특별한 초코파이. 아니 초코파이. 근데 여기만 아 근데 네 참. 뭐 왜 없어? 아 주겠냐고. 근데 얘네 거 없다. 아 이거 전에 거야. 아 나 이거 뜯어가지고. 해볼게요. 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3단원 가봅시다. 3단원. 목차 한번 펴볼까요? 맨 앞에? 목차 좀 보세요. 소금이 쓴다고. 네, 소단원, 3단원. 맨 앞에 펴보시면요. 일단은 뭐 배웠죠? 뭐 배웠어요? 소, 인수, 분해를 배웠어요. 소인수의 수 분해를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약수의 기수 구하고 약수 짜는 거 배웠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서는 뭐 배웠어요? 그렇죠. 최대공약수와 신소공배수에 다시 배우고 그걸 이용해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짜고 뭐 만들고 나누어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문제 유형을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단원이 제일 어려운 좀 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3단원은 뭐예요? 정수와 유리수죠. 그래서 정수가 뭐고 유리수가 뭔지 배울 거예요. 4단원은 뭐예요? 유리수의 계산. 그렇죠. 계산이죠. 정수와 유리수 배운 걸 이용해서 이번에 계산하는 문제를 배워요. 계산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음수의 계산이 나와.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자, 3단원 가볼게요. 다시 돌아오세요. 40페이지. 정수와 유리수. 그래서 목요일에는요 정수와 유리수까지 아마 시험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획문, 개념 문제, 세 문제 나오고요. 정수와 유리수까지 아마 나올. 실용에서 최송배수인가? 최송배수까지 2단원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줄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볼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그럼 백지 테스트를 다시 다음 시간에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생각해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책. 자, 정수와 유리수가 뭐냐. 자, 얘 잠깐 보시면요. 정수 뜻 해석 좀 해볼까요? 정자 무슨 정자일까? 발일 정자. 발인수.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1, 2, 3, 4. 자, 그리고 또 뭐냐면 0도 가능해요. 이거 똑바르죠? 자,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것들도 다 정수에 포함이 돼요. 정수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숫자들이 어때? 자, 우리 2분의 1 이런 거는 어때요? 조금 뭔가 반듯하지 못해. 맞죠? 근데 0.35 이런 것도 어때요? 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반듯한 숫자들 있죠. 얘네들을 정수라고 부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0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양수라고 불러요. 양수. 그래서 우리가 부호라는 그걸 이제 배울 건데요. 부호는 일단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은 음의 정수라고 불러요. 자세히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유리수는 무슨 뜻일까요? 유리수. 유자가 무슨 유자야? 알고 있는 유자 뭐였어요? 한자. 흐른 유, 다른 유자. 없어요? 마법천자는 안 봤어? 유자. 있을 유자. 있을 유자. 이때요. 뭐가 있네? 자, 이로울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용할 이자.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 이용하는데 이로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느낌으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함이 있는 수. 걔네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피자를 4분의 1조각 먹었다. 써요, 안 써요? 쓰죠? 이런 말 안 써? 뭐 4조각 먹었다 이렇게 쓰나요? 8조각 중에서 2조각 먹어 4분의 1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또는 물을 2분의 1 먹었다. 아니면은 내가 가진 돈에서 3분의 1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 빨리 한다고 얘기해. 그쵸? 하죠? 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피자를 루트 4분의 1 조각 먹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거는 이제 무리수인데요. 공학수학이나 이런 데서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유리수, 분수나 소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죠. 0.25나 0.1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소수나 분수까지를 유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유리수도 이제 양의 유리수나 음의 유리수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자세한 건 이제 들어가면서 해볼게요. 아시겠죠? 대충 이름의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더 오래 남아. 정수는 뭔가 반듯해 보이는 문자, 숫자 얘기하는 거고요. 유리수는 분수랑 소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이 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 양수와 음수의 개념을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베. 자, 엘베를 보통 1층을 타죠. 1층에서 타죠. 1플로어라고 해요. 자, 그럼 2층은 2층, 2F, 3F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지하도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런 식으로 가죠.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1층이 기준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거를 양수라고 보고요. 아래에 있는 걸 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알아야 몰라요. 사실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얘는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부호는. 자, 그래서 얘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있어요? 우리 시간을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2시간 후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2시간 전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밑줄 쳐볼게요. 자,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나와있죠? 자, 어떤 기준 형광펜? 기준에 대해 서로 반대가 되는 성질 형광펜. 반대가 되는 성질 형광펜. 성질은 양을 수로 나타낼 때 한쪽에는 양의 부호 형광펜 플러스 양의 부호 플러스 형광펜, 다른 쪽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 형광펜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양해부와 음해부는요, 덧셈 뺄셈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의미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3 더하기 2 아니면 3 빼기 2 이렇게 쓰는 자, 얘의 기호나 마이너스 2 얘가 의미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같이 써도 되거든요. 이 마이너스 있죠, 빼기는 무조건 뒤에 거예요. 그래서 뺄셈이랑 너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빼기의 보는 무조건 이제 뒤에 숫자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뒤에 숫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야 이제 앞으로는 초딩 때 있던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성질이 나타내는 거고, 예를 들어볼까요? 예시 찾았어요? 1시간 전을 마이너스 1로 나타내면 3시간 후는 플러스 3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부호는 이제 숫자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가로 2번. 자, 양수와 음수. 자, 양수 흉곽펜. 자, 0보다 큰 수흉곽펜. 그래서 양수는 우리가 이제 약속할 거야. 그래서 수직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직선을 기준으로 자, 0이 이렇게 적혀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양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더 크잖아요. 그래서 1, 2, 3, 4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토마토가 3개가 있는 거랑 토마토가 없는 것 중에서 누가 더 많아? 토마토 3개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토마토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실은 내가 토마토를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토마토가 없어. 그랬더니 유주한테 선생님이 유주야 토마토 2개만 빌려줘 이렇게 했는데 빌려줄 거야? 저기 빌려줬어. 억지로 빌려왔어. 근데 길 가다가 토마토를 땅바닥에 딱 떨어뜨렸는데 차 앞에 안 지나갔어. 선생님한테 토마토가 몇 개 있는 거야? 빵 개인가요? 아니죠. 선생님 빌려왔잖아. 마이너스 2개인 거죠? 이해돼요? 선생님 빚이 있는 거야, 빚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생길 거야. 그럼 나는 돈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2천만 원까지 찍혀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아시겠어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양수는 0보다 큰 수. 자, 근데 양수는요,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수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 2, 플러스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가 붙어있는 수는 무조건 양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양수는 우리가 보통 플러스 기호를 생략을 많이 해. 그쵸? 그래서 그냥 4분의 3 이게 뭐야? 양수야, 음수야, 0이야? 양수로 보셔야 돼요. 플러스 기호가 없다고 하면 그냥 양수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양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자, 음수 형광펜 0보다 작은 수 형광펜. 자, 음의부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수라고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애들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빼기가 아니고요, 얘는 그냥 하나의 숫자입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략하면 양수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얘는 절대 생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수는 마이너스가 항상 붙어 다녀요. 질문. 네. 0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오른쪽에 셋노트. 자,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형광펜. 0은요, 그래서 그 중간에 기준이 되는 수라고 봐요. 그래서 양수도 아니고요, 0도 아니야. 그럼 뭐라고 불러? 0은 정수라고 부르는 거야. 양수도 음수도 아니지만 정수는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정수라는 것은 자, 얘가 양의 정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정수는 0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에서 구분이다.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이제 정수에 대해서 이제 아래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에서 정수는요, 양의 정수, 자연수의 양의 보호를 붙인 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얘네들은 양의 정수라고 부르고요. 음의 정수는 자연수의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번,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로 들어갈 거예요. 자, 유리수 안에 정수가 다 들어가 있어. 뿐만 아니라 소수나 분수꼴 있죠. 걔네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양의 유리수, 분모분자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 형광펜.
분모 분자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 에 그냥 플러스 붙이면 양이 유리수예요. 그래서 소수는 우리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수라고 그냥 표현을 하셔도 돼요. 자, 음의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고요. 그래서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 유리수라고 한다. 여기다 판본에다 별표. 자,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정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모든 정수는 유리수 안에 들어간다. 아직 복잡하죠? 자, 그래서 아래 그 표 있죠? 표처럼 이렇게 나뭇가지가 나와 있는 거 있죠? 별표 3개 암기죠. 별표 3개 암기. 별표 3개 암기해서 유리수라고 적혀 있어요. 유리수. 그래서 우리 표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 잘 해오셔야 돼요. 자, 이제 유리수를 구분할 거예요. 자,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놈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유리수는 되게 넓은 범위야.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토마토 3개 주세요 이런 얘기 하죠. 상도 정수지만 유리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1, -3 얘네들도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정수도 될 수 있고 유리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유리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정수 아니면 정수가 아닌 놈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정수가 아닌 놈은 예를 들어서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아니면 7분의 3 아니면 0.125 얘네들이 전부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2분의 4 얘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까요? 맞춰보세요. 얘 정수일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까요? 초등학교 개념에서는 정수인데 정수래요? 초등학교 개념? 초등학교 개념은 정수 없잖아요. 야, 정수가 아닌 놈이야. 정수로 가셔야 돼요. 자, 왜냐면 얘를 약분해서 정리하면 정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정수가 될 수 있죠. 이런 거는 다 정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했을 때 정수가 안 되면 무조건 정수가 아닌 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수가 되면 무조건 정수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수는 저거 합쳐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음의 정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네들도 전부 유리수예요. 알겠죠? 유리수 안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자, 양의 정수는 뭘로 쪼갤 수 있죠? 얘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자연수죠? 적어놓으세요. 자연수라고 가르쳐서 넣으세요. 아, 적혀있네. 밑줄 쳐보세요. 자연수. 그럼 자연수는 뭘로 구분이 돼요? 소, 수, 합, 성, 수, 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오른쪽에 또 적어놓으세요. 자연수에다가 여러분 세 가지 이렇게 다시 뻗어서 적어보세요. 소수, 합성수, 일로 또 쪼갤 수 있다. 안 적혀있어요.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얘네 머릿속에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해놔야 돼. 나중에 우리 무리수의 개념이나 허수, 실수, 복소수 개념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진 않아. 수의 체계가. 수의 체계부터 정리하시고. 영어 보시면 영어 공부할 때 문법 공부하니? 문장의 오형식 배웠어요? 배웠죠? 그것처럼 기본 틀이 있어. 그럼 수도 우리가 틀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워주고 가셔야 됩니다. 질문,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자, 그럼 다음 거 갈게요. 자, 다음 거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요. 자, 수직선 읽어볼까요? 수직선이 뭐야?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수직선. 말 그대로 숫자가 적혀있는 직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을 기준으로 1, 2, 3. 근데 당연한 소리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을 정하여 그 점에 0을 대응시키고요. 그 점의 좌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아서 오른쪽의 점에 양의 정수를, 자, 그래서 오른쪽 점의 양의 정수 형법해. 두 번째 줄이요. 수직선 오른쪽 점의 양의 정수. 그리고 쭉 넘어가서 왼쪽 점의 음의 정수 형법해. 왼쪽 점의 음의 정수 형법해. 을 대응시킨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를 대응시킨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한다. 이 문제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수직선을 이용한 문제는 많이 나와. 이거 수직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수직선에 있는 거 좌표랑 그래서 길이 이용해서 문제가 좀 나와요. 근데 어려운 개념 아니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수고요. 왼쪽은 음수수랑 이 얘기가 끝이에요. 자 그러면 A 단계 좀 풀어볼까요? 41페이지에 A 단계 다 풀어보세요. 시간은 뭐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작. 오늘 절대값까지 다 나갈 거예요. 얼마 안 돼요. 노트에다가 짧게 써. 오늘은 뭐 바로 질문하셔도 되죠. 맞아요. 아니요, 수저를 넣는 게 아니고요. 그쵸, 넣어놓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 얘기한 거지. 양의 점수 쳐서 다 여기다가 쓰고요. 342에다가 여기 점수 쳐서 쓰죠. 이 중에서 헷갈리는 거 질문하세요. 0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도 질문하세요. 지금 헷갈리는 질문 됐어? 네, 모든 유리수는 정수인가요? 모든 유리수에는 막 분수이든 소수 이런 것도 있어요. 걔네가 정수가 될 수 있어. 정수가 안 되죠.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틀린 거야. 대분수도 안 되죠. 대분수도 분수가 분모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하나라도 들어간다? 거짓말. 틀린 거야.
표 그려야 돼요? 간단히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면은 평면이 있으면 순서에 맞게 이렇게 놓으세요. 그려. 얼마 안 걸려. 중요한 문제라서 그리죠. 아하하. 헷갈리는 거 잘 잡아야 되니까 질문 많이 하세요. 유리수행 다 들어가죠.
대충 그려. 이쁘게 그리지 말고 언제 하자고. 맞아요. 수직선 그리세요. 그리는 거밖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중등부터는요 잘 못 들고 들어가. 시험 시간에 잘 안 써요. 잘 쓰면 부정행위 돼요. 그래서 직선 같은 거 그릴 때 그림이 와서 혼자 하셔야 돼요. 정삼각형 이용해야. 근데 그림이 없어? 내가 그려서 하는 거. 아시겠죠? 처음에 쓰면 나중에 직선 그릴 때도 잘 쓰면 돼요. 원을 그릴 때도 잘 쓰면 돼요. 컴퍼스도. 직선으로 어떻게 보는 그냥 비슷하게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이 선 긋는 게 이제 평가로 들어가진 않아요. 왜 들고는 부정이에요? 네? 왜 들고는 부정이에요? 들고 가야 되는 게 펜, 지우개, 샤프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걸 들고 가면 부정이에요. 아시겠죠? 깔리는 거 있어요? 수직선 그리기 싫어. 그리세요. 그리세요. 할 수 있어요. 다 했으면은 채점해 보세요. 답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고 채점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잘 하면서 그럴까? 또 소인수분해랑 최대공약수 기하는 없죠? 꿀이죠, 꿀.
영향을 측정해보겠습니다. 다 있어? 질문? 다 있어? 그만해서? 이거 시험 나오나? 오늘 안 나올걸? 최대모니 수까지. 다 했어? 보고 있어. 잘하지. 요즘 목이 갑자기 엄청 올라왔더라. 파이치 팔찌? 없어요. 상담실 가서 그 전기차에 팔찌 빌려가지고 파이치가 잡을 수 있어. 나 오늘 얘기할 때 찍어. 점 마무리.
했어? 모르는 거 없어요? 그래서 다 했어? 에피소드 다 했죠? 조금 남았어? 좀 시간 더 줄 테니까 그러면 좀만 더 개념 한번 읽어보고 있으세요. 아니면 개념 정리 어차피 써와야 되니까 지금 남는 시간 더 개념 정리 좀 써보세요. 하나 노트 있죠? 하나 노트에 개념 써보세요. 개념도 많이 없고요. 밑줄 친 거 위주로 그림이랑 같이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페리키엠 처리해봐. 하나 노트가 아니라 개념 계획문이죠. 상담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니 집에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요. 좀 덜 쉬는 걸 해야지. 덜 쉬는 거. 하는 걸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게 낫죠. 어차피 지금 놀 수가 없잖아. 알겠어? 자 그러면 절대값도 갈까요? 절대값? 절대값도 갑시다. 여기 42페이지 볼게요. 42페이지. 절대값이라고 나와서 이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절대값. 말 그대로 절대적인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호 따지지 말고요. 그 숫자 순수하게 갖고 있는 크기가 몇이냐 이런 거를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마어마해 보이죠? 절대값이라고 하니까. 근데 별거 아니고요. 그냥 절대적인 숫자의 크기가 뭐냐?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절대값의 크기는요. 이제 정확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절대값 제목에 대한 형광펜 먼저 칠해주시고요. 자, 수직선에서 0을 나타내는 점 형광펜, 0을 나타내는 점 형광펜 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 형광펜, 점 사이의 거리 형광펜. 그래서 거리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로요, 짝대기 2개를 써요. 기호 짝대기 2개 형광펜. 이걸 써요. 자, 그래서 우리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몇 개를 합쳐해 볼게요. 우리 -2라는 애를요, 절대값 안에 이렇게 넣어 볼 거야. 자, 그러면 원래 절대값의 정의는요, 수직선에서 앞에 보세요. 0을 기준으로 -2라는 애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0으로부터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얘가 -2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쓰는 게 답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겠죠? 자, 그럼 플러스 2 부분도 있어요. 그럼 플러스 2는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보면 얘는 뭘로 나와야 돼? 2가 나와요. 그렇죠. 얘도 0까지의 거리가 2잖아요. 그럼 얘도 절대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어떤 숫자를 절대값 기호를 씌웠을 때 걔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돼요. 양수 또는 부호를 떼고 그 숫자 자체로 그냥 숫자만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절대값 기호를 사용해 나타낸다. 그래서 -2와 플러스 2 개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a인 수 형광펜 참고 있죠? 절대값이 a인 수. 절대값을 해서 어떤 수를 절대값 씌워서 풀었더니 a가 됐대요. a가. 자, 그러면요 옆에다 이식을 좀 세워볼까요? 자, 어떤 수를 x라고 놓고요. 절대값을 씌웠더니 얘가 a가 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 a 말고 2라고 해볼게요. a 대신에 2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뭘까요? 생각해보죠. x는 플러스 2도 되죠? 또 뭐도 돼요? -1을 넣어도 2가 나와요. 절대값이. 오케이. 자, 따라서 절대값이 a가 되는 어떤 수 x는요 풀마 a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플러스 2랑 -2는요 우리 합쳐서 플러스 2, -2 합쳐서 풀마 2라고도 적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플러스 2 또는 -2다. 부호가 겹쳐져 있죠? 겹칠 복자 복부호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복부호.
근데 복부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냥 복부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둘 다 쓰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A가 나온다? 그러면 X는 풀마 A 두 개를 가져요. 아시겠어요? 조금 더 해볼까? 자, X에다 절대값을 씌웠더니 얘가 3이 나왔어요. X는 뭐가 돼요? 풀마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실 줄 아시죠?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더. 자, 우리 X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0이 나왔대요. 그럼 X는 뭐야? 0밖에 안 되죠. 플러스 0이랑 마이너스 0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0인 거야. 아시겠죠? 네, 0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또 문제. 자, 절대값 X를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어. X는 어떤 수가 될까요? 얘는 가능한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 사실. 자, 절대값을 씌운 값은 항상 양수 아니면 0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냐면 거리잖아요. 거리는 우리 무조건 양수로 나타내요. 마이너스 3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말 없어. 무조건 3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절대값을 씌우면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좀 읽어볼게요. 그래. 자, 그래서 절대값이 A인수, A가 양수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플러스 A, 마이너스 2 형광펜 두 개이다 형광펜. 하지만 절대값을 씌웠을 때 한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뭐일 때? 절대값 X가 0이면 X는 한 개만 가능하죠. 0 하나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절대값 성질 읽어볼게요. 형광펜 씁시다. 양수, 음수의 절대값은 그 수의 부호를 떼어낸 수와 같다. 부호를 떼어낸 수 밑줄. 2번 0의 절대값은 여기다 형광펜. 0의 절대값은 0이다. 3번 절대값은 항상 0 또는 양수이다. 밑줄. 0 또는 양수 형광펜. 0 또는 양수.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3번 수를 직선 위에 나타낼 때,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0을 나타내는 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이 어때요? 커지죠.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멀수록 됐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볼까요? 자, 보시면 절대값은 자, 첫 번째 양수 A에 대한 플러스 A 절대값은 마이너스 A 절대값은 A랑 똑같다. 그냥 무조건 양수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은 거리이므로 음수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근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하는 건데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어야 돼요. 세 번째 당근 쳤죠? 자, 3-5 수의 관계, 수의 대소 관계는요, 누가 더 크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도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읽고 넘어갈게요. 1번 양수는 0보다 크죠? 음수보다도 크죠? 그래서 양수는 0보다 크고요, 음수는 0보다 작아요. 2번 양수는 음수보다 크죠? 당연히 음수보다 크다고 약속한 거야. 3번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형광펜.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자, 그래서 3이랑 5, 7에 대해 볼게요. 앞에 보세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플러스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가 더 큰 거야? 7이 제일 크죠? 그럼 절대값이 누가 더 커? 숫자가 순수하게 큰 놈이 7이잖아요. 그래서 양수끼리는요, 절대값이 큰 놈이 큰 거야. 자,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을 볼게요. 자, 얘는 누가 제일 큰 수일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3이 제일 큰 수예요. 자, 왜냐면 생각해볼게요. 선생님이 토마토를 7개 빌려서 다 부셔먹었어요. 그거랑 3개를 빌려서 다 부셔먹었어. 누가 더 나은 상황이야? 3개 부셔먹고 날린 게 좀 더 낫죠. 마이너스 7보다는. 그쵸? 그래서 토마토가 3개 빛이 져 있는 경우가 큰 걸로 보셔야 돼요. 내가 더 좋은 상황. 그래서 큰 걸로.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4번이 아니라 4번 맞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밑줄 해몽펜이 칠해져 있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아요. 4번 조심하세요. 표현 방법 좀 어렵죠. 자, 제일 쉬운 방법은요,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보는 거야.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 큰 수가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끝까지 한번 같이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예시가 나와있어요. 예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서 플러스 5는 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다. 2번 플러스 5는 당연히 마이너스 7, 음수보다 커야 되고요. 3번 플러스 8의 절대값은 플러스 4의 절대값보다 플러스 8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음수끼리의 절대값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은 절대값 자체는 6이 더 크죠. 근데 실제 숫자의 크기는 마이너스 6이 더 작아요. 아시겠죠? 빗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그 다음에 참고 부호가 같은 분수는 대수, 대수는 분모를 통분한 후에 비교하자. 이거 초등과정이죠. 그쵸? 예, 통분하시면 돼요. 통분. 나머지 숫자는 크게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3-6에서 표현 방법 볼게요. 표현 방법 3-6. 자, 부등호의 사용인데요. 자, 얘 x는 a보다 크다 라고 부르죠. x는 a보다 크다.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x는 a 초과이다. 초과에 대한 표시를 할 거야. 초과. 자, 초과라는 단어는 a라 경계점, 즉 기준점을 포함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안 붙어 있죠. 맞죠? 초딩 때 배운 거죠. 그 다음에 x는 a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는 뭐라 불러? 미만이라고 하죠. 미만 형광펜. 그래서 미만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기준점을 포함을 안 시켜. 그래서 미만 표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크거나 같다 형광펜 칠해주시고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형광펜. 우리 표하고 있어요. 유주야, 표하고 있어.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x는 a보다 작지 않다 형광펜. x는 a보다 작지 않다. 무슨 말이죠? 작지 않다. 자, 작다의 반대말이죠. 작다만 보면 작다, 작지 않다. 작다의 반대말이죠. 작다의 반대말. 크다 되죠. 작지만 하면 되니까 같아 되는 거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작지 않다라는 말은 그래서 크거나 같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표현 방법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상 형광펜 x는 a 이상이다. 그래서 경계점을 포함해서 크다 라고 하는 게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a보다 작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서 작거나 같다 형광펜, 크지 않다 형광펜, 이하 형광펜. 그래서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크다의 반대말, 크지 않다가 크다의 반대말이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하는 경계점 포함해서 작은 부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고요. 넘어갈까요? 자, 그럼 A 단계를 하다 풀어볼 수 있을까? 시간이 많이는 안 남았는데 A 단계 풀면 좀 끝날 것 같은데? 아니다, 대표 문제 좀 볼까요? 이런 문제 봅시다. 이거 어차피 뭐 헷갈릴 거 만들어가지고 없을 것 같고요. 대표 문제 균형물리 나왔거든요. 진행이 안 오죠. 일단 A 단계 풀고요. 끝냅시다. A 단계 풀고 A를 정리합시다. 10분 안에 저희 풀어보세요. 익숙해서.
270번 수직선을 다시 그려야 하는데 그리세요. 이거 뭐 어렵다고. 수는 다 안 적어도 되니까 수는 필요한 것만 적으세요. 수직선만 딱 적어봐. 야, 그 질문할 때 그렸겠다 이미. 그쵸? 빨리 해봐. 시간 많지 않네요. 기능 많아졌다. 기능 빌려주실 분?